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서 좀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대사관 쪽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그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사관이 있는 그 목적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주둔해 있는 거 아닙니까? 각국에.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목적이 두 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사 목적과 그다음에 영사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대사 목적은 외교 관계, 경제적, 정치적의 그 서로 원활한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두 번째는 정보 수집, 뭐 이런 것들, 그런 문제가 이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본국에 이제 리포트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정보 수집 같은 거를 분석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도 수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두 번째 영사 업무가 있습니다. 영사 업무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대외 국민 보호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30년 동안 외국 생활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일본, 카나다, 그다음에 필리핀에서도 살아봤고,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외국에 사는 교민들이나 아니면 놀러 온 사람들, 여행자들 중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사관에서 도움받을 게 없다, 그 다음에 영사의 조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100%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자체 해결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조력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위에서도 그렇고 30년 있었습니다. 근데 뭐 LA도 마찬가지고, LA에 윌셔에 있는 그 한국 총영사 같은 데 가면 그냥 다 영사 업무, 대사 업무는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일반 국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영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국민 보호와 그다음에 비자 업무인데, 비자 업무는 잘 돼요. 잘 되는데 나머지 문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사의 조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영사 업무 중에서 여권 관계나 비자 관계, 그다음에 뭐 증명서 발급, 그다음에 공증 관계, 이런 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업무 이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뭐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것까지 부탁해? 라는 것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뭐 100% 공감하시겠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키워진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캄보디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한국 관계자분들이 이런 사태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10여 년 전부터 뭐 발생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업무든 간에 가서 얘기를 하면 도움받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왔느냐는 식이에요. 그건 뭐 나보러 어쩌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하던 업무 외에 다른 문제가 추가가 생기면 아주 불편해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건 제가 몇십 년 동안, 30년입니다. 30년. 외국에 살면서 각국 나라에서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그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서 국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의 도움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나가서 우리의 경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사관입니다. 근데 이번에 뉴스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가 새벽에 이틀 동안 걸어가지고 도망 나와서 거의 뭐 슬리퍼 차림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이틀 동안 걸어가지고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갔더니 여권 보여달라.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야. 대사관은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 여권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걔가 탈출했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그러면은 나 지금 탈출할 테니까 여권 주세요.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저는 미흡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 경비 서는 분들이 현지인을 고용을 하겠죠. 교육을 시켜야죠. 이런 문제에서 이멀전시 상황이 생기고 급한 상황이 생기면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한테 통화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으면 뭐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그 대사관 문만 열어주면 그 안에 주차장에서라도 밤을 새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엔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사관입니까? 저는 일본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특히 중국에서 일본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네들은 일본 대사관에 뻔질나게 갑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가면은 그렇게 도움을 받고 뭐 자주 가요. 그걸 만족해 하고 제가 일본말을 할 줄 아니까. 근데 마치 무슨 큰형님한테 도움을 받듯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알아서 생존하는 겁니다. 알아서. 도움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 남한군 군인으로 참여했다가 북한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살다가 동남아로 해가지고 넘어왔어요. 근데 그게 어디 대사관인지 몰라요. 태국인지 어쨌든 라오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방송 카메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노인네요. 뭐 90 가까이 된 사람인데 막 떨리면서 여보시오, 나는 뭐 북한에서 온 뭐 군인인데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나는 6.25 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왔수다. 이랬더니 여자 직원이 봤더니 그래서요. 저희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그냥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막 부들부들 떨다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제 생기면은 거기는 코리안 데스크가 없습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몇 년 전인가요? 멕시코인가 거기 남미 쪽에서 무슨 조그맣게 카페인가 뭐를 하던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인신매매로 잘못 걸려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교도소에 갇혔었는데 하도 이제 언론들이 떠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영사가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사 조력을 이제 받나 싶어 가지고 막 그 여자도 막 울며불며 저기를 하는데 그 여자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교도소에 좀 있어 보라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페니시 배우고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야지 놓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여기 있으니까 든든하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현지에서 문제 생기면 현지 경찰을 찾는 경우는 많습니다. 오직 하면 현지 경찰 말이 안 통하는 현지 경찰들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이건 진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캄보디아지만 이게 또 어디 쪽으로 또 튈지 몰라요. 이게 라오스에서 또 문제가 터질지, 뭐 오늘 뭐 저기 보니까 또 뭐 라오스인가 뭐 미얀마 쪽에 또 뭐 2,000명을 뭐 적발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거기까지 본인들한테 제일 책임이 크죠. 그렇지만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 나가서 대사관에서 영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들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업이 그거잖아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국에 뭐 리포트해서 보내고 무슨 보고서 써야 되고 알아요. 저희들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자국민 보호가 제일 1순위예요. 영사조력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개탄스럽고 진짜 일본 말로 야마가 돕니다. 아주 그냥 뚜껑이 열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쨌든 저도 30년 있으면서 그런 걸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비관한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샤먼에 있었어요. 샤먼에서 상해까지 갔는데 그때 뭐 일을 하려고 그래서 뭐 범죄 경력 증명인가 뭐 하여튼 그거 하고 뭐 졸업 증명서인가 뭐 그거 2개를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어느 나라 한국 대사관에 가서 뭐 영사관에 가서 영사 그 라인에 그 프론트에 그 앉아 있는 그 접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현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본국에서 온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다 대부분 조선족들이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하는데, 샤먼이라는 데는요 남쪽 끝이에요. 거기 뭐 관광도시긴 하지만 거기서 뭐 대만이 제일 가깝다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기로는 600km 이상 됩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거 뛰었더니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야. 일주일에 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 조선족이 얘기하는 거 안 된다고. 다시 와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 여권 갖고 와서 다시 찾아가 수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뭐 대단한 서류도 아니고 뭐 인감도 아닌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여기 한국분 근무하시는 분 좀 불러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다들 뭐 외근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경직스럽게 얘기했어요.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나중에 영사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 그분이 얘기를 듣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은 EMS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한번 면한 적이 있어요. 아주 무슨 뭐 은혜를 베풀듯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나가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해요. 이거는 뭐 캄보디아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뭐 대사관 가면은 담장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영사관이 그만큼 높아요.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공무원들을 정말 재교육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디를 나가도 마음 편안하게, 그 다음에 가장 신체 신변에 위협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곳이 영사 조력을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가 그러면 각국에 한 명씩이라도 더 보내세요. 아니 여기서 지금 놀고 있는 공무원들 많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이거 보면 야 이 새끼야 뭐 너는 그따위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죄송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영사분들이나 영사관계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진짜 한두 명이 그렇게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별로 소극적으로 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 솔직한 감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해외 나가서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도움을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뭐 설마 거기 간 한국 국민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여행하다가 여행 경비 떨어졌으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하면 거기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영사 조력을 안 도와줘요. 그냥 기본적인 거, 뭐 증거 있느냐, 뭐 여기는 우리가 치외법권 지역이라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지 경찰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보고서는 써주겠다. 뭐 그런 게 고작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또 답이 옵니까? 안 오죠. 이쪽에서도 또 서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시고 100%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열받지만은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정말 절실하게 이게 고쳐지도록 저는 희망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